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왜 그 합의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무효가 되고 이게 즉각 폐지돼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일 일본군 위안부 먼저 합의는 피해 당사자들이 협상과 협의의 주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피해자들이 기껏해야 배상을 받는 그런 객체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합의는 즉각 폐기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사과문도 아베 총리가 아니라 외무상이 대독한 것입니다. 이건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당시 일본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어떤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국가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 범죄라고 보지 않고 일반 위안부 모집업자들이 한 어떤 사인 범죄를 범죄처럼 취급한 것도 이것도 저희들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것도 명백한 합의의 무효의 이유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왜 그 시점에서 그렇게 굉장히 밀실해서 기만적이고 굴욕적인 합의를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또 일본과 한국은 최종적이고 불가항적인 해결이라고 하면서 일본에게 면죄부를 줘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한국 정부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정말 한국 정부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여주듯이 이번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그들의 음모와 분명히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는 다시 밝혀져야 되고 이 합의는 무효 폐기가 되어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원천적으로 전면 폐기가 돼야 되고 이 문제는 일본 제국주의의 국가범죄 피해자이며 인권 침해 당사자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런 권리는 우리 한일 간 합의로 결코 소멸될 수가 없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국가의 책임 인정, 공식 사과, 법적 배상, 이런 재발 방지, 이런 노력이 이행될 때까지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12월 끄트머리에 정말 반갑지 않은 이 위안부 협상 일주기 우리 오늘 집회를 또 하고 있다는 게 참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굴욕적인 협상 1년이 되는 날 우린 다시 모진 추위에 손을 호흡 불어가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여러분 화해치유재단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당사자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롯해서 시민 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요 오는 7월 28일 올해 7월 28일 10억엔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며 이 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돈으로 팔아먹은 재단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은 간과한 채 당사자 할머니들을 돈으로 또 이간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월 28일 합의 당시 생존 피해자 할머니 46분에게 1억 원씩, 사망 피해자 유족 등에게 2천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 재단의 목적이었는데요. 이 재단의 김태현이라고 하는 이사장은 할머님들을 개별적으로 아주 은밀하게 만나면서 살아계실 때 돈 받고 끝내자 라는 식으로 회유를 하고 할머니들을 또 한 번 능멸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는 할머니와 안 받는 할머니를 갈라세워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정부가 당당하다면 할머니들을 공개리에 만나서 오로지 진실만을 갖고 설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할머님들은 단단하셨습니다. 돈을 받으면 할머님들의 존엄과 인권, 여성성을 유린한 일본의 이 전쟁 범죄를 더 이상 문제 삼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박근혜가 탄핵 소추 후에 했던 말이 있죠. 피눈물이 뭔지 알겠다. 어디서 감히 박근혜가 피눈물을 입에 올립니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위안부 할머님들에게 대한 사죄편지 요청에도 털끝만큼도 사죄할 용이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망언에도 불구하고 할머님들은 다 참아내시고 계시는데 어디서 피눈물이라는 말을 박근혜가 거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과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올해 2016년에 총 7분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생존해 계신 할머님들도 39분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년 전 바로 이날 수요 집회를 하면서 제 자신 스스로 가장 붕괴했던 대목이 바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이 문구였습니다. 용서를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 버젓이 살아서 진실을 증언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용서에 어떻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 성노예로 강제로 끌려가서 수년간 매맞으며 견뎌야 했던 그 치욕의 모진 세월, 고향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할머님들을 두고 어찌 이따위 합의를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일본에서는 재협상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탄핵이 통과되면 협상의 주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협상은 성립될 수도 없고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당초 한일 위안부 합의는 잘못된 합의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도 않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가해국 일본이 배상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해국과 피해자가 배상금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이 해괴한 합의는 절대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각 폐기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2004년 4월 1일 날 한국으로 귀국을 하셔서 그러니까 한 3, 4년 정도를 중국에서 사셨죠. 그 사시는 어떤 기간 동안은 그분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힘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진짜 뭐 하루 종일 아니면 24시간 뭐 2, 3일을 해도 다 못할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한일 뭐 합의니 뭐니 별소리 다 듣고 사실은 뭐 오늘 또 지금 1주년 뭐 합의 1주년 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불행한 과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 돈으로 매도하는 것은 그냥 돈 주고 쉽게 말해서 피해자한테 돈 주고 너는 그냥 사과도 없이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그 전쟁을 한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 이모님은 93세 연세에도 지금 피부 세포암을 수술 후에 폐암 4기 말기입니다. 작년 12월 31일 전대화순병원에서 폐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암 4기면은 시한부 인생이죠. 6개월 시한부 인생을 받았는데 지금 내일 모레가 1년이 돼가죠. 1년이 돼가는데 저하고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에서 아주 건강하게 잘 사시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 또 국가에서 또 여러 단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후원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힘이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물론 그분의 저희 이모님의 삶이 결코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93세면은 노안으로도 걱정, 폐암으로도 걱정, 이래저래 걱정뿐이죠. 그런데도 본인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입니다. 16살 젊은 나이에 끌려갔을 때 부모님을 지금도 자기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93세에 드신 분이 부모님이 있을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부모님이 돌아가신지 살아계신지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2004년도에 오실 때는 이미
부모님 묘소도 참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치매가 와서 그 옛날의 추억, 자기가 끌려가기 이전의 추억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맡에 신발과 자기 옷까지 언제든지 도망을 가야 되고 또 집에를 가야 된다는 생각하에 머리맡에 항상 두고 계십니다. 물론 어제 저녁도 아마 본인은 나는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안 데려주나 하고 제한테 투정하시더라고요. 그 투정이 물론 어린아이 투정보다는 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어머니 아버지를 자기는 뵙고 싶다, 가야 된다 라는 그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하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희망을 놓는 순간 저는 유일하게 광주 전남에 살아계시는 위안부 할머니마저도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주시고 또 앞으로 정말 뭐 세월호 7시간을 못 밝히는 박근혜 대통령이라 하기도 싫습니다만은 제가 오직했으면은 아베 총리하고 박근혜하고 통화했던 그 시간을 전부를 밝혀라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못 밝힙니다. 왜 그렇게 청와대는 못 밝히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이모님을 모시면서도 정말로 그 지금까지 본인이 60여 년간 중국에서 부모를 그리고 형제 자매를 그리면서 살아셨던 한을 또 고국에 와서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횡포로 인해서 또 다른 한을 품고 또 살아가고 또 그로 인해서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로 족화된 어떤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와 계시는 여러 분들이 저희 이모님한테는 너무나 크나큰 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월요일 되면은 그렇습니다. 왜 손님들이 안 오는지 모르겠다. 그 부모한테 못 가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찾아오시고 또 방문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걸로 뭔가 이안을 삼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며칠을 살지 아니면 몇 년을 사실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시는 동안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좀 많은 어떤 성원을 부탁드리고 이렇게 날씨도 쌀쌀한 날씨에 이런 기회가 취입니까?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눈이 무릎까지 와서도 다 그 일본놈 밑에서 그 쓰라린 고통을 타고 공부를 하려고 다녔습니다만은 이 추는 추도 아닙니다. 나도 춥다고 옷을 두껍게 입고 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잊지 마시고 옛날에 어머니들 말 들어보면 추억에 또 추억이 되고 또 오늘날 우리게 참 여러모로 소녀상과 이 위안부 할머니들 저희들 근로정신 대와 진용자로 가시는 할아버지들 여러모로 합의하에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마음을 내 부모다 하고 신경 쓰니 너무나도 감사덕지 내 머리시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끝까지 일본인들한테 사죄하는 것을 기대하고 끝까지 싸워봅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정진대 할머니들, 또 징용에 끌려가셨던 많은 분들 마음 아프고 정말로 어떤데 또 그분들만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우리 송희성 선생님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맨 앞줄에 항상 계시는데 아버지 덕에. 근데 아버지도 결국은 왜 그럽니까? 나라 뺏겼던 게 그런 일을 했었죠. 몇 년 전에 후쿠시마에
일본에 지진이 오고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우리 동네 할머니가 텔레비를 보도 어떻게 뭔 저런 일이 다 있다냐. 그래서 아니 속 없는 것들이 돈 걷어갖고 뭐 200억이나 이렇고 돈 걷었죠. 이웃도 기한다고 해. 근데 그것들은 또 그 다음날 또 바로 딴짓거려.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그런 일이 있는데 왜 저렇게 어떻게 땅을 친고 했더니 그 양반 말씀이 아 저렇게 딱 갈라졌을 때 싹 실어 담아볼 때 뭐를 다 저렇게 많이 댕겨놓고 그냥 더 덮어봤을까. 딱 내 맘에 그렇게 나왔어. 그 할머니 12, 살 때 해방 전에 숟가락 공출, 쌀 공출, 전혀 공출 피해서 대밭으로 숲속으로 어디 토굴로 이렇게 숨어 다니던 과거가 생각나니까 중국으로 동남아로 어디로 끌려다니지는 안 했지만은 평생 한이 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본만 보면은 저것들 싹 실어 담아볼 것들 이러고 했는데 그 마음이 남은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마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앞에 나오신 분들이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위안부 문제를 다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번에 그 정의당 그 군사 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셨는데 사드 문제 또 한일 군사 정보 교환 협정 또 아까 말했던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데 한가닥에 개안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게 뭐인가? 미국의 MD 정책, 미사일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쭈르륵 엮어버리니까 아주 쉬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닷없이 왜 위안부를 10억엔에 팔아본가 우리 각각 개별 사건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에 사드도 들어가야 되고 그럴랑께 사드를 제대로 쓰려면은 한일 군사 정보도 서로 통해야 되고 근데 한국하고 일본이 위안부니 과거사니 이런 거 갖고 티각티각하고 있으면은 안 되겠으니까 야 너희들 좀 적당히 좀 손잡고 살아라. 그러니까 아베는 왔다 우리 성이 뒤에서 봐준갑다 하고 얼른 이렇게 우리가 10억 내놓게 또 소각장에 하나도 없는 이 조폭맛도 못한 우리 대통령은 다 팔아먹고 뭣도 모르고 갖다가 얼른 사인해고 뭔 역사를 뭐 불가요? 그 하나만 하는 소리. 이태리가 하도 헌법을 자꾸 바꾼 게 헌법에다 헌법 못 바꾼다 하는 적이 있었는데 그 헌법도 또 바꿔. 그 맥락에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부역자들이 친일 부역자들이 독재 부역자들이 유신 부역자들이 전두환이 부역자들이 아직도 박근혜 부역자들이 최순실 부역자들이 아직도 뻔뻔하게 저러고 있는데 저것들 법으로 잡을 수는 없어요. 미꾸라지 법 때문에. 이럴 때는 윤봉길이 필요하고 이럴 때는 정의봉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 이러면 폭력을 선동했다고 그 방송 찍지 마시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그런 게 근데 어차피 1시까지 해야 된다 갑시다. 넘어서 진작만 지금 내려가 볼 것인데 하야 하라고 하니까 하야 하라요. 근데 우리 같이 친일 청산을 합시다.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웁시다. 국정교과서 사지 맙시다. 그죠? 자 하야 할랍니다. 박근혜가 보고배하다.